자, 안녕하십니까. 휴일 오후는 잘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참 좋습니다. 그죠? 운동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쨌든 셀트가 좀 힘들어도 그래서 건강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운동하면서 아무튼 잘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 이제 주말에 미국 시장, 최근에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어쨌든 이제 4일 연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죠? 우리 시장도 물론 뭐 지수 부분에서는 어쨌든 지난주에 상승세를 이어갔고, 셀트는 뭐 지난주에 그죠? 상승이라기보다는 빠지지 않은 부분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셀트는 지난주에 바닥은 확인을 했다. 바닥은 그죠? 그렇게 본다면 뭐 이제 이번 주 서서히 상승 흐름을 좀 타야 되는 이제 그런 구간대 왔고, 여기서 셀트리온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요. 물러설 곳이 없어요. 아무리 공매도가 밀어도. 아시겠죠? 조금 인내를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미국 시장이 이제 어쨌든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했어요. 나스닥이. 그러니까 미국이 나스닥이 20일을 돌파를 또 한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가 됐든 애플이 됐든 또 테슬라가 됐든 20일을 다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20일을 돌파한다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죠? 20일에 저항을 받는다는 것은 여전히 하락 추세에 놓여 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어쨌든 6월 중순 이후에 그죠? 20일을 이탈한 이후 다시 이제 20일 복귀를 하는 모습입니다. 20일을 지킨다면 우리는 이제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6월 달에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또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희망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큰 축에서 이제 바닥을 보였다면 희망을 한번 가져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어쨌든 나스닥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했고, 지금 이제 보면 미국이 애플도 20일 그죠? 비슷하게 지금 뭐 비슷해. 애플이나 지수나.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20일 살짝 올라서는 모습이죠. 근데 모습이 여기서 제일 안정적이고 좋은 모습은 사실은 테슬라가 제일 좋은 모습이에요. 제가 테슬라는 이제 항상 말씀드릴 때 이 220달러를 그죠? 깨는지 안 깨는지.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도 테슬라가 9.8%또 급등을 가져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은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나스닥 역시 마찬가지로 바닥은 확인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금요일 날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트럼프가 시진핑과 통화를 했다. 트럼프는 했다고 하는데 시진핑은 또 안 했다. 그죠? 여전히 뭐 불확실성은 있기는 하나, 긴 측면에서 미국 시장은 또 미국 투자자들은 어쨌든 관세 관련 악재는 그죠? 주가에 크게 반영은 다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순간순간 또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관세 갈등에 있어서의 최악은 지나갔다. 그렇게 시장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미국이 어쨌든 뭐 2월 중순에 나스닥 기준으로 2만 포인트대에서 그죠? 거의 뭐 15,000까지 내려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뭐 8,000, 9,000대도 그런 말씀드렸어요. 18,000, 9,000대도 그죠? 깨지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15,000까지도 문을 열어놔야 된다. 근데 15,000 찍고 왔잖아. 그죠? 어쨌든 관세 부분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는 어쨌든 이 15,000원 미국도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도 사항을 볼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나라는 뭐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죠? 어쨌든 뭐 새로운 또 대통령이 탄생을 하는 거니까 또 거기에 대한 희망을 또 가지는 것이고, 또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작년까지도 마찬가지로 뭐 세계 꼴찌였으니까요. 주가 하락률이 그죠? 남들은 상승하는데 우리는 하락으로 꼴찌한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희망을 한번 가져본다 이렇게 말씀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나쁘지 않았다. 지난주 그죠? 이제 바닥을 서서히 좀 만들어서 탈출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그거와 저도 셀트도 같이 연관을 짓고 싶은 게 뭐냐하면 결국은 이제 공매도가 재개된 부분도 있겠으나 그죠? 특히 셀트는 이걸 활용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은 여기서 시장이 하락을 할 때 공매도의 공격도 심했고, 또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면과 동시에 그죠? 누가 공격을 했습니까? 이따가 수급 보면 그게 여실히 나타나는데, 결국은 셀트리온의 공매도의 부역자인 기관들이 그죠? 집중적으로 그 중에서 누가 국민연금이 그런 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과거부터 마찬가지로. 자, 지난주를 보면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크지 않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 재개 이후에 코스피 쪽에서 거의 1조 3천억을 팔았거든요. 1조 4천억 정도를. 엄청나게 판 거죠. 그죠? 이거 팔았다 보니까 이제 공매도를 쳐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주가가 만약에 그래서 뭐 2,600, 2,700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이게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또 매도 물량이기도 하고, 코스닥도 1조 원 정도 매도. 그래서 3월 30일 날 공매도 재개 이후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무려 12조 7천억, 12조 한 4천억 정도. 그죠? 엄청나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hedge성으로 공매도를 쳐놓은 것이다. 그죠? 이 부분으로. 그럼 결국 이제 주가 올라감으로써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잠재성 매수 물량들이니까. 그죠? 자, 그런 부분에 이제 기관들이 1조 매수. 개인들도 지난주에 8,300억 오히려 이제 매도. 그죠?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 후반에 매수를 오히려 또 전환이 되기도 했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은 이제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이든 또 미국 관세 부분, 미국 시장 악재, 우리 시장 악재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외국인들의 매도는 일단락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일단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셀트의 차트를 보고 나서 한번 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셀트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어쨌든 바닥은 보였다는 거야. 그죠? 그렇게 공매도에 빗발친 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의 주 후반에 좀 바이오 쪽은 좀 약세. 전체적으로. 그죠? 그리고 뭐 결국 이제 지난주에도 이쪽 조선 방산 바이오는 주초는 좀 그래도 뭐 남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지만 그 바닥은 이제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더 이상 셀트가 물러날 곳은 없다는 뜻이야. 그 물러날 곳은 없다는 것은 작년 11월 달에 어쨌든 뭐 그죠? 저점 부근에서 지금 주봉상도 양봉을 결국은 작지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셀트가 이제 5주 연속 이렇게 주봉상 응보를 보였던 경우는 2023년도 그때 이제 고점 이후에 그죠? 고점 이때죠. 이때 이제 한번 보이고 그죠? 뭐 그러고 나서는 그런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이제 박스권의 17만 원과 큰 축에서는 또 19만 원 그죠? 어제 이제 같이 운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지인 중에 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이제 그 선배의 집사람이 이제 셀트리온을 보유를 하고 있대요. 그죠? 그래서 자기도 이제 셀트 차트를 한번 봤더니 자기가 알기로는 셀트가 옛날에 40만 원인 줄 알았대요. 최고가가. 그죠? 최고가. 근데 이분에 보니까 최고가가 뭐 35만 원인가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때 내가 알기로는 셀트리온이 40만 원까지 갔던 걸로 옛날에 기억을 하는데 왜 35만 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응? 셀트가 그동안에 배당을 얼마 많이 줬는지 알아? 작년에도 배당 얼마 줬는지 알아? 배당을 받아서 배당락을 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주가가 같다 이런 부분을 떠났지만 그러나 주식 배당보다는 현금 배당보다는 주식 배당을 준 부분에서 그러니까 셀트의 지금 월봉으로 보면 최고가가 어디예요? 그죠? 35만 7천 원이잖아요. 그죠? 35만 7천 원. 40만 원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35만 원이야 결국은. 최고가가 사상 최고가가 되려면 아시겠죠? 그렇게 갑자기 그 말이 나왔는데 생각이 났네요. 자,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것은 없다 보이고, 그 부분은 이제 수급적으로 한번 보면, 이제 셀트가 수급적으로, 어쨌든, 공격적인 매도, 외국인들의, 기관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그죠? 어쨌든, 바닥 저점을, 11월 달 저점을 깨지 못했다는 거. 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이거는 이제 금요일날,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96,000주 매도를 했죠? 기관들이 이제 82,000주 매도, 연기금이 41,000주야. 아무튼 셀트의 공매도 부역자 몸통이 이제 연기금이니까 사모, 투신, 보험 뭐 기관들 열심히 그죠? 근데 이제 지난주를 보게 되면 지난주에 외국계가 274,000주, 기관들이 69,000주 매도죠. 근데 이제 다행히 기관들 중에서는 뭡니까? 금융투자 쪽의 매수는 좀 유의미리였습니다. 금융투자. 이거는 이제 기계적으로 들어온 거니까. 그러니까 셀트의 대세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게 어쨌든 수급 주체는 금융투자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면 보험이 지난주에 14,000주 매도, 투신이 44,000주 매도. 그러니까 투신, 사모, 자산운용사들이니까. 이게 이제 셀트의 공매도 주체죠, 주체. 자산운용사, 기관들, 그죠? 투신, 사모. 그리고 이제 연기금도 지난주에 연기금 제일 많이 팔았어요. 83,000주. 그죠? 부역자, 공매도에. 그러니까, 셀트의 주총에 있어서 모든 사사건건, 그죠? 다 반대하잖아요. 세장 연임도 반대, 뭐도 반대, 또, 심지어 헬스케어 반대, 어쨌든 반대야, 무조건. 어쨌든 간에. 그죠? 그 주가가 지금 안 좋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주가 좋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인 부분으로 외국계는 뭐 당연히 그죠? 공매도인데 그건 머리니까. 자, 이게 이제 공매도 재개 이후에 보면은 공매도 재개 이후에 외국인들이 126만 주, 그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재개 전만 하더라도 양호한 흐름이었는데 그건 이제 이따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공매도 재개 이후에 지금 외국인들이 126만 주 매도를 하고 기관들도 100만 주나 매도를 했어요. 그 중에 이제 누가 제일 많이 판 게 결국은 연기금이에요. 그죠? 거의 33만 주. 그리고 이제 자산운용사애들, 보험, 투신, 사모, 국내 기관들이잖아. 그죠? 외국계는 뻔히 뭐 공매도 부분에서 모관과 JP. 그럼 다 국내 기관들이 판다는 거죠. 기관들이. 그럼 기관들이 왜 셀트를 팔까? 실적이 안 좋아서? 그래서 실적이 이제 만약에 올해 실적이 안 좋아진다면 작년에 실적이 어쨌든 그래도 매출 부분에서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으니까 올해 실적이 안 좋아진다면 그래 추세적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1분기 물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다. 그죠? 근데 셀트는 어떤 계열적인 부분에서도 4분기가 제일 강하잖아. 밀어내기를 하니까. 그죠? 1분기는 재고가 아무래도 좀 안겨 있는 거니까 1분기 실적은 좀 부진해요.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고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가 좋아지는 그런 구조를 보이는 거니까. 그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외국인들의 공매도 재개 이후에 매도가 좀 거세게, 기관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제가 이 삼성바이오를 좀 보여드리는 것은 삼성바이오 역시 마찬가지로 공매도 재개 이후를 보게 되면 그죠?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삼성바이오는 반대로 주가가 뭐 안 빠진 부분이죠. 빠지지 않았죠. 이렇게. 그죠? 이분은 누가? 기관들이. 그러니까 셀트의 수급과 정반대잖아요. 그죠? 정반대. 기관들이 25만 주 매수인데 누구? 연기비 국민연금이 14만 6천 주. 뭐 투신, 사모, 보험.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봤던 셀트하고는 정반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관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뭐 같은 업종 부분에서 매도를 하면 좀 같이 매도를 하는, 또 매수를 하면 같이 매수를 하는. 근데 유독 셀트만 정반대로 가잖아. 그죠? 그렇다고 셀트가 뭐 죽을 것처럼 뭐,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성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CM하고는 다른 건데, 그렇잖아요? 만약에 한다면 에피스하고는 비교할 수 있겠지만, 자, 그래서 아무튼 삼성바이오는 근데 외국인들은 최근에 제가 계속 지금 삼성바이오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지표를 보여드리고 있지만 계속적인 매도가
공매도도 한 번씩 크게 나오지만 공매도가 없는 상황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다. 어쨌든 이제 지금 우리 개인과 기관들이 그죠? 기관들이 특히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자, 근데 이건 이제 셀트가 지금 요거 2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그죠? 3월 28일까지 체크되어 있네. 일단 요건 제가 한번 다시 수정. 자, 오늘 2월 26일은 뭡니까? 2월 26일부터는 셀트리온이 뭐죠? 바로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죠.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들은 매수로 급격하게 돌아서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2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그러니까 2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면은 공매도 재개 전까지거든요. 그죠? 공매도가 재개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외국계가 38만 주 매수. 실적 발표 이후에 1분기, 4분기. 그리고 기관들도 26만 주 매수. 근데 이제 공매도 재개 이후에 공매도가 치면서 기관들이 갖다 엎은 거잖아. 그죠? 공매도 재개 이후에. 그럼 개인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125만 주 매도였거든요. 수급적으로 결국은 공매도가 나오면서 기관들이 이제 그게 결국 뭐 미국 관세, 미국 시장도 급락, 우리 시장도 급락했던 부분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의 공매도는 약자한테는 강한 모습, 강자한테는 약하는 이런 형태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자, 올해 셀트가 지금 외국계가 170만 주, 기관들이 190만 주를 지금 팔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팔고 있어요? 연기금이 45만 주예요. 연기금이. 그죠? 셀트와 삼성바이오는 이제 정반대죠. 그래서 요즘 뭐 그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셀트 팔아서 삼성 그냥 사라. 저는 그렇게 사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게 좋으면, 그죠? 좋으면 쌈바 사세요. 그렇게 좋은 쌈바를 뭐, 그죠? 저는 싫어요. 저는 싫습니다. 그죠? 그건 모르겠으나 제 주식 투자의 기준 부분에서는. 자, 그리고 이제 계좌 창고 부분을 보면 결국 이제 지난주에 외국계 창고 부분에서는 결국 이제 공매도 제일 많이 한 쪽이 모간스탠리였죠. 그죠? 모간스탠리. 그 모간스탠리가 26만 주. 그 다음에 JP. 그래서 여전히 셀트의 공매도는 모간스탠리 JP. 근데 이제 지난주에 보게 되면 메리처가 50만 주를 매수를 했어요.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라는 거는, 이쪽 자사주가 끝나고 나서, 그죠? 그러니까 17일날 자사주가 끝났으니까, 18일부터 보면은 메리처가 50만 주. 그러니까 모간 스탠리와 JP 모건 또 기타 이제 국내 기관들의 공매도를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메리츠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린치는 뭐냐 하면 메리린치는 이제 셀트리온의 공매도 쇼커블 창고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리린치는 오히려 일부 또 소폭이나마 쇼커블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 그럼 결국 이제 이 메리처의 매수 행진이 지금도 계속 매수 상위 1위로 뭐 거의 매일 그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런 현상이 연초에 이따가 이제 올해 전체를 보면은 보이는데 대신증권도 매수하고 안 팔고 있거든요. 대신증권도. 그래서 이 부분 자체가 어쨌든 저는 좀 긍정적인 희망적이다. 왜? 어차피 셀트는 수급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죠? 지금 뭐 공매도가 나오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차명 계좌 부분들, 그죠? 또 검은머리 역의 물량들 해결하지 않고는 뭐 차라리 뭐 제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못 갑니다. 뭐 가더라도 또 일시적인 현상에서 또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시장과 연동이 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이제 올해 지금 보면은 올해 셀트리온의 제일 매도를 크게 된 창고가 모간스탠리죠. 100만 주. 물론 이제 이쪽
공매도 재개 이후 부분이니까. 그리고 국내 창고 보십시오. KB가 이제 차명 성격의 창고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KB가 52만 주예요. 뭐, JP 모건이 50만 주고, 그죠? 근데 이거를 누가 다 가졌습니까? 메리츠가 200만 주입니다. 그럼 메리츠가 200만 주인데 100만 주 정도는 자사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100만 주는 자사주가 아닌 부분에서 유입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NH는 뭐 150만 주, 자사주 성격이니까. 근데 그 외에 보면 이제 CL이라든지 HSBC, 그죠? 이런 쪽은 오히려 CL 같은 경우에도 올해 뭐 거의 50만 주 정도 매수를 했으니까. 그럼 셀트의 공매도 창구는 결국은 JP 모건, 그리고 이제 올해 또 DB 창구, DB는 이제 순수하게 셀트에 한 10년 정도 되신 분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도 지금 올해 벌써 32만 주를 털어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워낙 이제 주가가 못 간 부분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든 외국인들이든 또 셀트의 공매도가 노리는 부분이야. 셀트는 개인들이 어쨌든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많지 않잖아. 그죠? 많지 않으니까 끝까지 이제 거의 끝물은 왔으니까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은 몰빵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응? 셀트는 몰빵이야. 그건 주식 투자를 못 하는 거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 나 삼성전자 몰빵이야. 그건 주식 투자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그냥 집중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VBI 팬분들도 그런 말씀 드려요. 항상 70%, 많게는 80%. 처음에는 다 거의 뭐 100%가 셀트 기운이었잖아요. 그죠? 대부분. 물론 몇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셨지만.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줄여서, 셀트 줄여서, 알테리도 사게 만들어드리고, 또 누구도 사게, 매매를 하게 만들어. 그냥 그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공매도 누적 잔고가 245만 주예요. 자, 245만 주라는 것은 셀트가 공매도 재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얼마였습니까? 190만 주였거든요. 그러면 245만 주니까 거의 한 뭐 50만 주, 55만 주 정도 늘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전체 공매도 수량에 비해서는 한 절반 수량 정도 누적 잔고는 늘었다. 그러니까 일부는 서클을 했다. 그래서 204. 근데 저는 그래요. 이게 좀 더 누적 잔고가 어차피 주가는 뭐 빠졌고 뭐가 하고 있는 상황에 누적 잔고가 더 팡팡 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누적 잔고가 늘어져 있으면 결국은 뭐예요?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손실 금액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얘들이 손실 금액이 커지면은 그래도 쇼커브는 할 거 아니에요. 과거처럼 뭐 그렇게 이제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엄청난 자금이 그런 이제 손을 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대차 잔고는 잔고는 지금 이제 1000만 주거든요. 1030만 주. 이게 한때 잔고가 크게 갔을 때는 1130만 주까지 갔었어요. 1130만 주. 그죠? 그 지난주에는 조금 주는 모습. 그러니까 16일 날 기준으로 해서 4월 16일 기준으로 4월 17일 기준으로 1137만 주였거든요. 그 지금 이제 1030만 주, 한 100만 주 정도는 줄었죠. 그죠? 100만 주 정도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늘어나는 것보다는 줄어드는 게 그래도 나은 거니까. 그죠? 자, 그리고 중요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신용잔고. 자, 신용잔고는 지금 이제 200만 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또 한 90만 주 때까지 내려왔다가 또 지난주에 조금 내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무튼 200만 주, 190, 180에 쭉쭉 내려오는 흐름이면 말 그대로 대세를 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또 여기서 한 가지, 그동안에 최고치였던 그 240만 주 때, 그러니까 210만 주 때도 늘어나지는 않아요. 크게. 그러니까 200만 주 때서 이제 옆으로 조금 세우는 그런 모습인데, 이 자체가 좀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낮아졌고, 그죠? 최근 들어서 횡보잖아. 고점 찍고 횡보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고점을 찍었다는 것은 어쨌든 주가가 신용 그래프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아무튼 19, 190,
180 내려오는 부분들을 확인이 되면, 그죠? 그때는 이제 쉘터의 본격적인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어쨌거나 뭐 이제 5월, 그죠? 초경에 실적 발표를 할 것이니까, 나와도 지난 실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1월 때 연초에 주가 못 가고 막 그 기관들 팔고 할 때도 실적 부진이라는, 그죠? 프레임을 가지고 또 주가가 하락을 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잖아. 실적 발표 난 건 물론 이제 부진한 거는 맞죠. 그죠? 부진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부진한. 그러니까 부진한 거 맞다는 것은 어쨌든 셀트는 1분기 실적은 그동안에 비해서는 계속적인 부분에서 저조한 부분이 있는가. 1분기, 2분기. 그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 차트 한번 보고 마칠게요. 근데 월봉상도 보면 22년부터 계속, 그죠? 뭐 위치에 있었던 부분이지. 이 과정에서 이제 어쨌든지 간에 손바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에 들어왔던 이제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죠? 일부는 좀 많이 손실을 보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또, 장기적인 부분들도 막 꽤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주봉상, 어쨌거나, 주봉상 양봉 만들었으니까, 이번 주는, 그죠? 상승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화이팅 하시고,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과 지주, 셀트리온, 화이팅입니다.